지난해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 속시원히 해결되지 못한 여러 의문들을 YTN 탐사보고서 기록팀이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부터 방송에 담아내지 못한 뒷얘기까지 오늘 에필로그 Y에서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매번 기획탐사팀만의 시선으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탐사보고서 기록. 이번엔 애도의 마음을 담아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의 시간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됐는지 못다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팀 시철우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탐사보고서 기록, 제작 뒷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방송에 나간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주변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참사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만들고 반향이 있고 뭐 이런 것보다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보여지기를 원했었는데 유가족분들께서 그래도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해주셔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만들어진 영상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다루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탐사보고서 기록이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 참사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담아왔기 때문에 12구 이태원 참사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주제였어요. 정말 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영상 제목을 보면 공백, 12구 이태원 참사 100일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공백이 좀 붙어 있는데 이유가 뭐였나요? 그 12구 이태원 참사를 이제 다루면서 제작하자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 이후에 제일 처음 가졌던 생각이 왜 그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였어요. 그래서 유가족이 묻고 전문가가 대답해주는 형식의 이제 이야기를 구성하게 됐고 네. 그러면서 전문가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공백이었어요. 정말 하나같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하나같이 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대응 과정에서도 하나같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모든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이 됐다. 이런 그 말씀들을 많이 듣게 돼서 찬찬히 돌아봤더니 저희들도 그날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공백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공백이었기 때문에 이걸 꼭 제목에 좀 쓰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다각도로 짚어내야 할 부분이 많은 주제였기 때문에 사실 기획하시면서도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기획탐사팀이 특히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날 당일에 일어났었던 그 시간,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전후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 자료들을 팩트가 맞는지 체크를 시작했고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던 타임라인이 팩트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서 자료들을 거기에 살을 붙여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번 영상을 보니까 전문가, 유가족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인터뷰가 있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인터뷰를 진행하셨을 때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느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네. 사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느 한순간 놓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해 주신 모든 거를 사실 프로그램 안에 녹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가족들을 찾고 싶다. 마지막 순간을 확인하고 싶다. 어디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는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쓰러졌는지 이송은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먹먹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약간 좀 눈시울이 좀 붉어지시고 그때 그 감정이 많이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끝난 사건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에게는 자꾸 마지막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서 보는 저희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가족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헤아릴 수 없는데, 유가족분들께는 사실 그때 일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까 싶은데, 섭외는 혹시 이렇게 좀 수월하게 되셨던 건가요? 섭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 날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알려지기 원하는 분들과 알려지기 싫은 분들이 상당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들도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대신 질문을 드리고 대신 답을 저희들이 구해오겠다라는 약속,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요. 사실 제일 많이 드렸던 말씀은 죄송합니다였습니다. 저는 직접 세월호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일개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현장을 취재했던 사람으로서 이 재난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송했기 때문에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진심을 담아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드셨던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이 약 35분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 정해진 시간 안에 다 담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족분들의 이야기, 가족을 잃은 가족의 이야기, 상실에 대해서 사실은 온전히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걸 다 담아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새롭게 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멈추지 않겠다, 기록하는 거를. 그래서 가족분들의 이야기, 가족분들이 알고 싶은 그날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저희들은 함께 기록을 해 나가면서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이제 다짐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영상 기자 입장에서 현장을 기록하다 보니까 더 신경 써서 당시 현장을 좀 영상에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담으려고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참사 현장을 다시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고요. 시청자들에게는 그날의 현장을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유가족분들은 당시 충격을 그대로 온전히 받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화면을 다시 찍기 시작했고요. 그런 그 의미들이 담긴 화면이 제일 첫 장면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사 현장, 그 이태원로 그 골목 현장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써주신 그 포스트잇이 바람에 흩날리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날의 이야기를 대변해 주듯이 불던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담으면서 슬픔을 대변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시다 보면 대신에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기획탐사팀 팀원들에게 이번 영상의 의미는 어떤 건가요? 반성의 시간이 되었기도 했고요.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는 또 의지의 확인 같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 재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 재난,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장소, 어디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도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의지의 확인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다뤄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겪었었던 큰 일들이 사회적 참사, 재난이거든요. 세월호가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고,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쓰러져간 일이 있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참사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에서 조금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보고 기록해 나가는 것들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탐사팀에서 의미 있는 기록 써내려가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